이번 시간에는 예산을 올리면 광고 효율이 죽어요. 예산 증액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챕터로 제가 따로 뺐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의 챕터로 뺐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숙제이기도 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알지만은 저조차도 실제로 어떻게 광고 예산을 제대로 운영해야 좋은지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GA라던가 직접 전환 수치 보는 거 제외하고 광고 관리자 상에서 봤을 때 이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광고 예산을 올린다는 뜻은 당연히 광고 성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올린다는 뜻이겠죠. 이거에 있어서 파악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들인데요. 첫 번째는 성과가 잘 나온 기간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광고 올렸는데 내일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 바로 예산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과 나온 기간을 딱 하루만 보고 판단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요일별로의 기복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랑 연관성이 있는데요. 전환 광고 매출 증대를 위한 분들은 일별로의 기복보다는 주간별로의 매출 기복을 보시는 게 좋아요. 매출이라고 하면은 구매 전환값, 로어스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요소로 로어스만 꼭 보시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인 지표들 CPM이라던가 CTR, CPC가 꾸준히 안정적인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별로 크로스 체킹하는 게 좋긴 해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광고 머신러닝, 즉 최적화가 언제 리셋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기준치에 따라서 광고 최적화가 리셋이 된다는 주소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겟팅을 20대 위주로만 연령대를 잡았고 했는데 30대도 반응이 좋은 것 같아. 30대까지 늘려봐야지 하는 거, 관심사를 추가하는 거, 노출 위치를 변경한다는 거 전부 다 타겟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중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또한 광고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광고를 이미지로 태웠는데 이 이미지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이미지 사진뿐만 아니라 기본 문구, 제목, 거기에 들어가는 웹사이트 URL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이 중에 하나라도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조그마한 오타 수정 하나라도 최적화가 리셋이 됩니다. 동영상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썸네일을 바꾸고 싶다라는 경우도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적화 이벤트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이거는 이제 전환 이벤트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매로 잡고 진행했는데 구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장바구니 담기로 변경하고 싶어. 이런 경우를 뜻하는 것과 그리고 계제 최적화 기준. 계제 최적화 기준이 광고 돌리는 데 있어서 항상 코어라고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전환 광고의 최적화 기준이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링크 클릭으로 바꾸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절대 없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최적화가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 세트에 새로운 광고를 추가했을 때 모든 케이스가 리셋이 돼요. 지금까지 트리 전략을 계속 설명드렸는데 한 개의 광고 세트, 한 개의 캠페인, 다수의 광고 세트, 그 각각의 광고 세트별로 이제 여러 가지 광고 소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겠죠. 새로운 광고 컨텐츠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돌리고 있는 세트에다가 광고를 추가해 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팅한 광고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광고를 추가해 버리게 되면은 잘 나오던 광고 효율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새로운 소재가 발행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세팅들이 잘 나가고 있다면은 기존 세팅 값에서 추가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컨텐츠 위주로만 따로 테스트를 신규 캠페인을 만드신 다음에 테스트 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 세트 게재를 일주일 이상 중지하는 경우. 뜻은 뭐냐면은 이 광고 세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쉬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광고를 꺼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 광고 세트에서 광고 세트를 꺼주시고 일주일 안에 다시 키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최적화해서 쌓아왔던 그런 데이터가 리셋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리셋이 되고요. 근데 제가 경험상 느끼기로는 하루 이틀 정도만 끄더라도 다시 켰을 때 비교적 이전 대비해서 효율이 조금 안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전략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수동 입찰 전략을 쓰시는 분들한테 쓰이는 건데 수동 입찰 전략은 제가 권장드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광고 세트별로 예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 예산 최저가를 쓰지 않고 기존에 그냥 한 개의 캠페인 안에서 여러 개의 광고 세트 예산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실수로라도 캠페인 단에서 광고 세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 예산 최저가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지금까지 광고 세트별로 쌓아왔던 모든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리셋이 됩니다. 이것 또한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리셋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말해봤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의 리셋이 되는데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 영향이 큰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걸 했을 때 최저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고 세트 지출 한도 금액. 그 광고 세트별로 지출 한도 금액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쓸모있는 기능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광고 세트 지출 한도를 어떻게 조정하시냐에 따라서 크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광고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동으로 입찰가 전략을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찰가 한도를 2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21,000원으로 설정하고 싶어. 이러한 미미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금액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예산 최저가를 사용할 때 캠페인 예산을 조정하면은 캠페인 내에 여러 광고 세트에서 머신러닝 단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건데요. 이전에는 이건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이전에는 예산 금액을 조정할 시에 예산 금액이 어떠한 폭으로 조정하냐에 따라서 리셋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됐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은 정답은 없어요. 경험상 파악을 했을 때에는 15%에서 한 20% 정도로 업앤다운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리셋이 됐고 안 됐고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광고관리자로 한번 와주실게요. 자, 이렇게 광고관리자로 오시게 되면은 오른편에 이 열 성과라고 보이실 텐데, 이걸 클릭해 주시고 밑에 조금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입찰 및 최저가라는 이런 기본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태로 보이실 텐데, 이 최저가가 리셋되는 단계는 광고 세트 단, 그리고 그 광고 세트 안에 있는 광고 단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가 리셋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보려면은 광고 세트 단으로 가셔야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캠페인 단에 있어서 광고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 세트 단으로 오시게 되면은 최근 영향이 큰 변경이라고 해서 날짜랑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대에 영향이 커서 최저가가 리셋이 됐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최근 영향이 큰 변경 시간대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걸 스케일링 업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제가 특정 상황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러한 조건들,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시 계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환 목표로만 따로 필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열 성과 직접 설정해서 CPM, 고유 아웃바운드, CTR 클릭률, 고유 아웃바운드 클릭당 비용, 구매 전환가, 구매당 비용, 구매 로아스, 이렇게 컬럼을 세팅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위주로 보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주간별로의 로아스 기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기간을 최근 한 30일자로 잡아본 다음에 여기 분석 데이터 시간별에서 주간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주간별로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차별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최신순부터 보여드리면은 CPM이 사실상 CPM, CTR, 링크 클릭당 비용은 일별로 지표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편의상 주간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간별로 CPM, CTR, 아웃바운드 클릭당 비용이 큰 기복이 없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이 광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CPM이 한 17,000원, 16,000원, 19,000원 정도대로 보이는데, 제가 삼은 기준치는 업종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CPM이 2만원 이하이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그런 기준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는 페이스북의 통상적인 평균 데이터를 기준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기존에 돌렸던 과거 데이터를 파악해서 내 업종에 내가 돌렸던 평균적인 CPM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기준치를 삼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CTR 링크 클릭당 비용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주간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다 반응이 좋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로아스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로아스는 제일 오래전에 돌렸던 캠페인에서 725% 정도가 나왔고 다음 주에는 596% 그리고 이번 주에는 903% 정도대가 보여지고 있죠. 약간은 주간별로의 기복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캠페인을 봐볼게요. CPM 16,000원, 클릭률 3%대, 링크 클릭당 비용 한 700원대로 보이네요. 보시면은 위에 주간별 데이터도 사뭇 비슷하죠. 700원대, 3%대. 자, 로아스를 또 확인을 해보시면은 처음 돌렸을 날 주에는 670%, 그 다음 주차 657%, 709%, 617%, 632%. 이 캠페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기복이 없습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캠페인과는 다르게 비교적 로아스도 주간별로의 기복이 덜하고 CPM, CTR, 링크 클릭당 비용도 기복이 많이 덜한 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한 달 동안 돌려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증액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한 2주,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는 지켜보고 기복이 없는 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증액 타이밍을 좋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예산을 이와 같은 시츄에이션을 공유해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적용 가능한 전략은 기존에 한 개의 광고 세트 안에다가 한 개의 광고 운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개의 캠페인, 그리고 다수의 광고 세트, 다수의 광고 캠페인 예산 지적화를 이용하시든 광고 세트 예산으로 운영하시든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하루에 5만원으로 광고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처럼 주간별로의 로아스, 일별로의 CPM, CTR, CPC 기복도 굉장히 없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좋아요. 실매출까지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바로 더블업을 합니다. 5만원을 썼다면 2배 10만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만원으로 운영했을 때 앞으로 똑같이 일주일 정도를 지켜봐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3일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긴 합니다. 3일 동안 기복이 없이 운영이 좀 됐다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 주세요. 여기에서 계속 1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좋다. 그럼 다시 한번 저는 2배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 15만원으로만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좋다 나쁘다가 오히려 효율이 안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매출은 조금 올라갔지만은 로아스가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의미를 뜻한 겁니다. 꼭 없이 꾸준히 정말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운영했을 때에도 600% 정도 로아스가 나왔고 10만원으로 했을 때도 600% 정도가 나왔고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똑같이 2배 일 20만원으로 광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근데 일 10만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600%에서 한 500% 정도로 조금 감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반응이 좋았지만은 뛰어나게 유지되진 못했다. 이런 케이스에는 한 50% 정도만 예산을 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만원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4, 5일 정도 이제 예산이 조금 더블업 됐다 보니까 일주일 보시는 것보다 한 3, 4일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계속 3, 4일 동안의 기복 없이 로아스 600% 그래도 500%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더블업이 아니라 50% 정도 업으로 운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러니까 20만원에 이제 한 0.5배, 30만원으로 광고 운영하는 거죠. 다른 케이스로 이제 안 좋았던 케이스에서 15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30% 정도 금액을 업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기복 없이 좋은 경우에만요. 안 좋다라면 다시 거꾸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만원 했더니 안 좋아. 그럼 다시 15만원. 15만원으로 했더니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럼 다시 10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만원으로 광고를 운영하고 잘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한 20% 정도씩 업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예산을 계속 올리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더 발행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마케팅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적인 요소가 아니라 쇼핑몰의 문제는 없는지 상세 페이지는 괜찮은지 지금까지 달린 후기들은 괜찮은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다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네임드가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곳이라면은 캠페인 예산 최적화 기능을 쓴 다음에 캠페인단에다가 하루의 예산을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태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페이스북만으로 올리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를 같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략으로 30만 원 정도까지 운영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스케일링업 스트래티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은 이 예산을 업하는 기존에 잘 나갔던 그 캠페인 예산을 증액하는 거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림으로 예시를 드리면은 기존 광고 세팅에서 하루 예산 10만 원을 태우고 있어요. 캠페인, 그리고 광고 세트, 그리고 그 안에 광고요. 이렇게 계속 운영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매출이 잘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더블업 방식이고요. 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업시켜서 진행하는 것. 대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효율이 좋았다는 기준치가 단순히 이틀, 3일 데이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상의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는 거. 일주일 정도로 보셨을 때 기복이 없이 CPM, CTR, CPC, 로어스까지 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 더블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는 기존 잘 나가는 세팅은 그대로 냅두시고, 왜냐면 혹시나 또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괜히 잘 나가다가 괜히 만져서 안 나가는 게 아닌 건지요. 그런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말고도 제가 앞선 이제 28강에서 유사 타겟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광고 세팅에서 빨간색 광고 표시된 게 제일 잘 나간 거죠. 그러면은 광고 소재가 대중들한테 반응이 좋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신규 광고 세팅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한 하루에 10만원 정도를 태워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추가 캠페인을 생성하시는 것과 별도의 광고 세트, 그러니까 기존 광고 세팅에서 쓰고 있는 타겟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광고 세트의 타겟을 구축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전략은 유사 타겟 전략입니다. 28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쓰신 다음에 구매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럼 구매자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1%, 그리고 2%, 3% 만드셔서 테스트를 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픽셀 가치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만드셔서 똑같이 한 1%에서 혹은 1%에서 4%를 테스트 해보신다던가. 왜냐면은 이렇게 권장드리는 이유는 유사 타겟 자체가 그래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는 타겟층이고, 앞선 기존 광고 세팅에서 이 빨간색 광고 소재가 워낙에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퀄리티가 더 좋은 타겟층, 그러니까 즉 유사 타겟 위주로 광고비를 더 태워서 로아스를 더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산 증액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 일단 위주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